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강경여행. 강경은 많은 이야기거리와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며 오랜 역사 속에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의 가치는 국가등록문화재가 10점이 문화재청에 등재되어 있어 국가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어려워하십니다. 혹은 우연히 강경에 오셨다가 여기 이런 건물도 있었네 하며 감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또는 관심이 있어도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외국에 거주하시거나 시간이 없어서 강경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재를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문화재의 특색과 의미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강경 문화재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더불어 영상을 보시는 동안 문화재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가 보실까요? 자, 그럼 강경상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경상고는 다른 학교와 달라서 이렇게 오름이 있습니다. 오름이 있는 학교는 강경상고뿐이에요. 다른 데는 평지가 있는데 여기 강경상고의 특징은 이 교문은 개교당시의 교문 그대로 있습니다. 1920년에 개교해가지고 2020년에 작년에 100주년 행사를 한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변형되지 않은 교문 아주 옛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안에는 신교사가 있는데 저 교사는 1990년대인가 개축해가지고 옛날 교실도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데 지금 교실도 아주 잘 져 있는 그런 교실입니다. 여기는 강경상고가 낳은 시인의 시비가 있는 곳입니다. 박용래 시인이 31회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저기에 박용래 시인의 전묘라고는 그 시비가 있는데 쌀이올박 지는 해가 올롤이 풀리고 있었다. 보리바심 끝마당 허디렛꾼이 모여 허디렛불을 지르고 있었다. 푸릇푸릇 튀는 연기 속에 지는 해가 이중으로 풀리고 있었다. 이렇게 박용래 시인의 시비가 있는 반면에 이쪽에는 또 김관식 시인의 시비가 있습니다. 김관식 시인은 시인 서정주 시하고 동서간이 되는 그분입니다. 이분 집은 바로 요 뒤에 있고 박용래 시인은 지금 강경의 문화해설사가 주둔하고 있는 그 옆에 홍교리 34번지가 거기가 생가터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부여가 기라고 하는데 부여가 아니고 강경 홍교리 34번지가 박용래 시인의 생가고 팽나무 동산 너머에 한약방이 있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김낙기입니다. 원래 장춘당 한약방이라고 하였는데 그거보다도 김낙기 한약방이라고 많이 우리는 불렀습니다. 여기 이제 김관식 시인 이 가을에 창밖에 무슨 소리가 들리네 가을이던가 이 김관식 시인 비가 대전에도 있고 여기 강경상구에도 있고 고향인 또 소룡리에도 시비가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시비입니다. 이 두 분의 강경상구 출신의 시비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지 않은 것이 교문하고 이 운동장하고 저 팽나무 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볼 수 있는 교장관사, 이 세 곳이 옛날과 똑같이 변하지 않은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가는 곳은 일본 아이들의 신사가 있던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여기가 일본 아이들의 신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신사는 옛날 사진으로만 남아있고 그 후에 이제 악기고로 사용하다가 없어졌는데 지금은 강상 100주년 기념탑으로 이제 자리가 변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20년에 개교해 가지고 2020년에 10월 달에 개교 100주년 기념으로 지금 기념탑을 이렇게 조성해 놨습니다. 오늘의 주 무대인 강경상고 교장관사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옛날에 있던 그 길 이렇게 돌멩이를 다듬지 않은 것을 듬성듬성 해놨는데 이러한 모양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발걸음도 제대로 얌전하게 걸으라고는 조심스럽게 걸으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 위에 물매를 보면은 야스쿠니 신사 물매하고 비슷하거든요. 야스쿠니 신사 걔네들이 참배를 할 때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임실현충원에 우리가 참배하는 것 같이 걔네들도 이제 그렇게 참배를 하는데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야스쿠니 신사의 태평양 전쟁의 전범이 13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놈을 집어내고 하라는 얘기고 그 13명 중에 아베 외할아버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범을 집어내고 너희도 참배를 하라.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제 반대를 하는데 야스쿠니 신사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 2만 명이 합사가 되어 있어요. 그 주소 이름 이렇게 보면은 딱 나왔는데 이름에 보면은 두 줄을 긋고 일본 이름으로 써 있어요. 그게 우리 할아버지요. 그 우리 할아버지를 달라니까 걔네들이 안 주는 거예요. 핑계가 뭐냐? 기가 막힌 논리를 펴는 거예요. 이 홀령 덩어리에서 조금 뛰어서 못 준다는 얘기요. 그만큼 걔네들은 철두철미하게 이 신사를 믿는 그런 아이들이 아까 강경상고, 강경 그전에 여자 중학교 거기에도 중앙초등학교에도 그 신사, 그 급수가 낮은 봉안소라고 그러한 것이 각 기관마다 전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보면은 야스쿠니 신사 물매하고 비슷하고 저짝에 위에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돼 있는 거 나무로 돼 있는 거 그리고 요로이드 창이라서 공기가 통하고 이쪽에가 화장실이고 또 여기 문이 창문이 좀 튀어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그 일본 말로는 대마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출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붕이 이중처마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캐노피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눈썹 지붕이라는데 참 아름다운 말이거든요. 일본 양식은 거의다가 이중처마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굴뚝이 있는데 일본이 우리 것을 택하지 않은 것은 온돌만 빼놓고서나 전부 무시하고 그랬는데 온돌만큼은 걔네들은 사용하지 않고 굴뚝은 있어도 방 안에 패티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나 불 떼서 그래서 굴뚝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밑이 이렇게 보고 창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출창이라고 하는데 일본 말로는 대마도라고 그렇게 얘기합시다요. 그러니까 이 창문 여기에다가 화분 같은 것도 놓고 밖에를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게 일본 양식의 특징인데 특히 이 교장관사는 이것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라 두 군데가 있어서 아주 특별하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건물들은 대개 이렇게 이중처마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일본은 비가 많이 오고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마가 이중처마로 되지 않았나. 우리 말로는 이중처마 또는
우리 우리말로는 눈썹 지붕, 영어로는 캐노피라고 하는데 일본 양식의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출창이 저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편에도 있거든요. 이게 일본 양식의 아주 특별한 양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벽돌은 아마 중국 노동자들이 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경 한일은행도 그 중국 노동자들이 쌓거든요. 그 걔네들 보고 뭐라 하냐면 꿀리라고 하는데, 중국은 왜 탑도 전탑이고 우리는 석탑이고 일본은 목탑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벽돌도 중국 애들이 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안에 내부의 나무는 백두산 나무라고 하는데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이제 정문인데, 정문의 이 이마가 저 기둥이 없다고 하면은 펠로티라고 해서 혓바닥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기둥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기다고 생각하고 이 정문 들어갈 때 펠로티처럼 이런 건물 양식이 여기 특이하게 그렇게 조성되어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강경상고 교장간사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등록문화재 322호에 해당이 되는 아주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여기 와서 보고서나 이 5년 가까우게 이렇게 보존된 것을 보고서나 아주 신기하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만요. 그래서 꼭 오면은 여기를 보는 것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일본식 건물들은 대개가 여기가 신발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열고요. 근데 세무서장 관사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식사내는 관사도 보면은 모양은 냈는데 여기는 아마 변형된 것 같아요. 여기가 다른 건물들은 보면은 신발장이 있었는데, 일본식 건물들은 이렇게 복도가 좁고 방이 이렇게 여러 개 있거든요. 좀 이렇게 돌아와 보시면은 방이 여러 개 있는 것은 아마 걔네들은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그러고, 이 복도가 좁은 것도 그 민족성에 따라서 걔네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조그만하게 좁게 이렇게 작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아마 그러한 영향이 아닌가. 또 하나는 이 복도도 보면은 좁아요. 그게 이제 에도 300년 동안에 내전이 일어나서 복도가 좁고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삐걱거리면은 외부에서 누가 쳐들어왔다고 생각하면은 나가서 한바탕 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옷 걸치고서나 도망가든지,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일본식 건물들의 특징입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가 이제 일본 사람들의 이제 도쿠노마라고 해서 아마 제가 생각에는 외부의 신사를 내부로 이렇게 옮겨놓은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책을 놓는다든지 족자를 놓는다든지, 그리고 경건하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마 그러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 나무가 굉장히 소중한, 그 사람들은 소중한 나무로 여기서 좋은 나무, 스기나무, 그 우리나라 말은 삼나무, 그 나무로 했는데, 다른 데 가보면 여기 이제 무늬가 있고 대개가 이렇게 무늬 없이 이렇게 맥시너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상이 이렇게 나와 있고 젖장 모양으로 상이 나 있고, 상 위에 변죽을 올려서 물건이 붓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가 일본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도쿠노마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이 도쿠노마, 이 옆에 있는 이 창문들 보면은 창에 안에서 보는 것하고 밖에서 보는 것하고 그 무늬가 좀 달라요. 그리고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든지 조각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 가보면은 이렇게 부수산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식선은행 관사도 보면은 이제 유리에 그러한 모양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는 아마 그러한 것이 없는 것을 봐서는 아마 변형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복도로 한번 나가 보실까요?
일본식 이렇게 집들은 이렇게 복도가 이렇게 좁고 이 방이 이제 여러 개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이 강해서 그렇다고는 얘기도 있고, 이 복도가 이렇게 좁은 것은 에도 300년 동안에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로 되어 있어서 삐걱거리면은 외적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나가서 한바탕 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실에서 옷 걸치고서나 도망가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일본식 건물들은 이 복도가 되게 이렇게 좁아요. 그리고 이제 여담 같지만은 그 위안부 그 영화에 손숙이 조연이로 출연했는데, 손숙이 그 위안부 생활하면서 들어갈 때 이게 마루를 밟을 때 삐걱거린다고,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영화 출연을 하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어갔을 때는 그 어린아이들이 그 위안부 생활할 때 여기 일본 그 막사에 삐걱거리는 마루에서 방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기가 막혔나, 그런 얘기도 한번 하대요. 일본식 건물들은 대개가 이렇게 복도가 좁은 것이 특징이고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화장실이 거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걔네들은 화장실이 안에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돌이 아니고 피치카루에서 여기에서 불을 떼가지고 굴뚝이로, 그래서 방 안에 온도 조절을 한 것이 걔네들이 이제 집 생활의 특징이 되겠어요. 내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지어 있는 그런 집이가. 여기가 평수가 40평이거든요. 일개 고등학교 교장관사가 40평이라고 하면 굉장히 커요. 지금도 아파트 40평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개 고등학교 교장관사가 이럴 정도라고 하면은 걔네들이 얼마나 교문에서 칼차고 일장기 걸어놓고 애 먹으면서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살았나.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군사훈련을 시키고, 전해의 체제, 국채명쟁이라고 하는 얘기는 전해의 체제에 순응하라, 인고 단련하라. 41년부터는 우리말, 우리 글을 완전히 없애고 일본화 시키고, 우리 학생들도 전쟁의 일선에 투입하기 위해서, 명령계통을 이행하기 위해서 일본을, 언어가 통해야 명령계통이 살아나기 때문에 일본어를 가르치고, 여기에 아까 말씀 사진에 나온 것처럼 무기고가 있어요. 목총 무기고. 그래서 제식훈련, 군사훈련을 시켜서 전국 대회도 매년 그렇게 여러 가지로 강경상고가 참 1등을 몇 번 하고 이제 그런 기억들을 이제 남아 있는데, 그만큼 일본 애들이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살았다는 거. 고등학교, 지금은 고등학교라고 하지만 그때는 상업중학교라고 했거든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대학교도 세우지 않았어요. 전문학교밖에 안 세웠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려면 어디로 갔냐? 일본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안 가르쳤어요. 초등학교는 10%, 중등학교는 3%밖에 우리가 교육을 마서 문맹이 돼야 부려먹기가 좋거든요. 조선시대에도 양반이 쌍놈들을 안 가르치거든요. 무식거야. 글을 알으면 이해를 하거든요. 이치를 깨달으면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안 가르치고 문맹인들만 만들어내는 그러한 교육이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심어준 그러한 교육이거든요. 아까 신사에 내온 것처럼 전해의 종교화된 신사를 믿게 하고, 전해의 말을 쓰게 하고, 전해의 글을 쓰게 하고, 우리 것은 완전히 모든 것을, 우리나라 서적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서적을 불살랐다고 해요. 족보도 있는 것도 전부 불살랐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국어 문화, 우리의 말, 우리의 글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없어졌나,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런 데에 와서 우리가 후손들한테 다시는 나라가 남의 나라한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산교육을 하기 위해서
참말 어떻게 생각하면 일제의 잔재로서 이것도 다 없애버려요. 그렇지만 뒤집어 생각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못났기 때문에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우리 후손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사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는 강경중앙초등학교입니다. 2004년에 100년의 역사 100주년 기념식을 했거든요. 6.25 때 불나가지고 지금처럼 이쪽 교실과 이쪽 교실 목조 건물이 있었고 6.25 때 이제 전쟁으로 폭격 맞아가지고서는 교사가 불타버리고 말았거든요. 그 후에 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목조 건물로 세워졌다가 그 다음에 목조 건물도 올해 5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온 이 길은 원래가 교문이 아니고 후문이었었거든요. 교문은 저쪽에 여중 있는 쪽 그쪽에가 이제 원래 교문이었었고, 본관은 지금 그대로 남아 있고, 우리가 6.25 때 제가 이제 4학년이었었는데 저는 강경중학교를 4년 다녔어요. 여기 이제 교실이 없기 때문에 강경중학교 교실이 비어서 거기에서 1년 다니고, 또 5학년 때는 저쪽에 강경상고에 가서 또 1년 다니고, 그래서 강경중학교를 4년, 강경상고를 4년, 그렇게 해서 중고등학교를 내가 8년 동안 다닌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여기가 운동장이 굉장히 넓었었는데 지금 성인이 돼서 보니까 굉장히 좁아졌거든요. 이쪽에 있는 강당은 6.25 때 여기도 불타가지고 우리가 목재를 짊어져다가 다시 이렇게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칸칸이 막아 가지고 여기서 9학급이 수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기 위에 좌우에를 보면은 폭탄 맞은 자국이 있어요. 저쪽에 이쪽에 보셔서 나무 자국. 그리고 이제 이 창문은 일본식으로서 위에로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게 돼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미국에서 인디안들이 습격 왔을 때 그 위에서 내려서 얼굴을 이렇게 디밀었을 때 목을 치는 그러한 것을 미국에서 많이 유행했었다고 해서 그게 이제 일본을 거쳐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도 문이 저렇게 그전 모양으로 저렇게 이제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탄환 자국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저게 6.25 때 기관총 탄환 자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심히 볼 것은 저 환기구멍인데, 환기구멍이 일본 애들은 그냥 보통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은 어떤 뜻을 두고 만들었거든요. 저 환기구멍의 벽돌을 다듬어 가지고서나 저게 16개 우길청청기의 그 햇살 모양을 저기다가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일본 애들은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환기구멍이 2개가 있는데 그러한 우길청청기를 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2004년에 100주년 기념식을 기념식 B를 한번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보시고, 여기 2005년 4월 3일 날 100주년 기념식에서 회장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한테 비서실장 하던 김우식 씨가 42회, 저는 45회거든요. 이 강당에서 그 전에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목공 가지고 검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진을 보았을 때 일본아들이 우리 초등학교도,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학생들도 군모를 쓰고 군복을 입히고 각관을 세고서 전쟁의
제일 앞제비로 희생조로 우리 국민을 그렇게 양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초등은 10%밖에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초등 들어갈 때 입학 시험을 봤어요. 뭐냐면 구들 시험을 봤는데 뭐냐 하면은 아버지 이름이 뭐냐,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왜 그러냐면 그때 월사금을 냈거든요. 그래서 배우지 않아야 걔네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알으면 책을 읽고 책을 읽으면은 이치를 깨달아서 들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초등도 우리가 교육을 못 받아서 10%밖에 교육을 못 받고, 우리 고종이 학교를 세웠을 때는 6년제였었어요. 근데 일본 애들이 들어와가지고서나 4년제로 줄여버리고 보통학교, 소학교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이 강당을 봤을 때 일본식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제강점기 시대에 어떤 분은 일제강점기를 대일항쟁기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도 참 맞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한국 시민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 이 강당을 보면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돌은 교문이 여기 여중 앞에 있었거든요. 그 교문의 머릿돌입니다.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는데 그 머릿돌만 남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 교무실 현관 앞에 있었던 이러한 기념비, 교육헌장 이런 것을 이쪽에다가 전부 한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구만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위에 하남 작곡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저게 6.25 때 기관총 탄환 작곡을 맞은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4학년 때 여기를 오면은 할로 그렇게 하면은 껌 같은 거 하나씩 얻어먹고 그랬는데 여기에 운동장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왜냐하면은 여기 북계군 육사단이 여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강경의 전장터였기 때문에 이 강당도 그때 총탄을 많이 맞은 그런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지금은 안 없으니까 하지. 화교, 강정, 화교 소학교인데 교자 놓고 화자가 이게 뭐냐면 교자가 없으니까. 중화예요. 중화라고 하는 얘기는 중국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화사상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화자를 여기다가 이제 쌍식절날 운동하는데 와보면 짜야 여기에 1921년도에 우리 조선 사람이 5,600명, 그 유인물이 그렇게 써 있거든요. 일본 사람이 1,300명, 중국인이 200명 가량 되는데 제일 많을 때는 360명이었다고 해서 360명 중에 학생들이 제일 많을 때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60명이었다는 얘기요. 그래서 지금 강경의 화교가 몇 분 안 되고 저분 4분이 있어서 내가 이제 부탁드리고 화교학교 생긴 거 그 인터뷰한 것을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모든 것을 자료를 해놨어야 하는데 그냥 구술만 자본하고 내가 적지 않고 옆에 사람이 적었는데 이 사람이 아파가지고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저분 얘기 들으면 51년도에 전국적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또 부산까지 했는데 제일 많이 한 거예요. 군산 지방에서 많이 모금을 해가지고 이 학교를 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개교한 날 군산에서 그 액자 같은 것도 보내줬는데 내가 여기서 봤는데 지금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조선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나쁜 사람. 자, 여기가 사택이고 양쪽이가 사택이고 그 다음에 저기가 화장실이고 저기가 가운데가
교무실이고 양쪽에 이제 교실이거든요. 이쪽 교실이고 지난번에 이게 운동장이 이런 정도로 컸다면 이것도 굉장히 좀 큰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기에 미끄럼틀 지금도 지금 남아 있네. 저기요. 길을 뭐라고 해요? 성조기? 성족이 1번은 일장기. 우리는 태극기. 중공 중국 5성기. 이라 청청기. 5성 아 중국 오성기. 이건 이라- 저 기는 이라 청청기. 저 기는 어느 나라? 대만이에요? 대만인데 대만 원래 이름이 있어요. 대만 타이완. 원래 이름이 있어. 나라 이름이 아, 중화민국. 중화민국. 아까 10월 10일 날 쌍십절 그 손문이 세운 그 나라거든요. 저기에서 저기가 중화민국 국기인데 청천백일 홍지만기라고 그게 청천백일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게 중화민국 그고 예의 염치고 장중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장중정 제는 제목을 정해줬다 이게요. 예의 염치도 이게 김구 선생님도 이게 좋아해서 많이 써주고 그러는데 제는 이 제목을 정해줬대요. 장중정이. 그럼 장중정이 누구냐 하면은 장개석이요. 저게 장중정이 이름이고 장개석은 호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윤봉길 의사도 원래 그게 이름이 아니야. 윤우의고 김구 선생도 김창수고 원래 이름이 이제 그렇게 온 이름들이 있는데 여기서 장중정이 누구냐? 장개석이다. 장개석은 뭐냐? 호다. 그 다음에 예의 염치라는 것은 글씨는 저걸 어디서 나오냐면은 관중과 포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둘이 친구지간이야. 근데 나는 좀 잘 살고 얘는 못 살아. 근데 합자를 했는데 여기 얘가 가난하니까 조금씩 꼽을 들였어. 근데 내가 그걸 알아. 눈 감아져서. 그러다가 나라에서 정승을 추천을 해서 내가 얘를 추천했어. 그래서 얘가 가서 아주 잘했어. 그래서 얘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때 내가 저를 나쁜 놈이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크지를 못했는데 얘가 나를 그렇게 인정을 해줘서 내가 올라와서 이렇게 했다. 그 사람이 관중이 지은 책. 그래서 관포지교라고 하는데 관중과 포숙이라고 하는데 포숙 아가 원래 이름이에요. 근데 아자는 되게 빼고 관중과 포숙이라는데 관중이 지은 책 목민편에 저 얘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저 예절 이제 어떤 사람은 예의가 있어요. 염치 없는 사람이 되지 말자 저렇게 해도 말은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요. 예절과 의리와 청렴과 수치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관중이 지은 책 중에서 이 네 가지가 국가덕목이요. 국가덕목, 예절, 의리, 청렴, 수치.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이렇게 되면 기울어지고 하나가 되면 뒤집어지고 하나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네 개가 그러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나쁜 사람이 파렴치한 놈들이 많이 나오면은 나라가 망해버린다. 그래요. 이것은 국가덕목이고 개인덕목은 이제 여기 사유팔덕이라서 사 또 네 개 해서 팔덕인데 효, 재, 충신 이건 개인덕목이요. 효, 재, 충신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무례한 놈들이 많이 나오면은 이 얘하고 짝짝꿍 되면은 나라가 이제 망해버린다. 그래서 여기 중화민국은 어디든지 가면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리 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교무실이고 여기가 교무실이고 양쪽에 이제 교실이 있는데 그 전에 여기 와서 보면은 학습 자료가 저기 칠판 주판 하나 있네. 학습 자료가 여기에 잘 붙여 있고 굉장히 많이 썼는데 저기 손문 선생 사진 하나하고 주판 하나만 이 책상도 이런 책상 아니었었어요. 우리 옛날 개인용 책상은 뒤로 쪽 개인용 책상하고 둘이 앉는 거
그런 거 있는데 요 근래 이게 다시 오면서 이게 갖다 놔서. 그럼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다녔던 그 책상, 얘기요. 예, 책상 이렇게 둘이 남자 여자 이렇게 앉아 그 책상에 있었어요. 그래 우리 좋은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지금 이 모양. 가져갔나 어디 폐기 처분하고 이거 갖다 해놨나. 근데 저런 학습 자료는 가져갔어. 학습 자료는 가져갔어. 이쪽이 의자는 의자만. 이런 책상인데. 여기도 학습 자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책상이 있었는데 이거보다도 저기 둘이 앉는 거 이제 그런 거 했는데 학습 자료 많이 있었는데 이제 다 없어졌어요. 맞아 이거 공부셔놓고 너무 막 때리고. 선 넘어가봐요.